사실 자 무슨 뭐 말씀을 드리려야 되나? 그렇죠. 근데 확장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사실 하루 진도가 나가는 만큼 얘기를 듣는 만큼 더 생각폭이 넓어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첫째 12주는 명리학을 알기 위해서 명리학이 이런 거구나. 명리학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접해야 되는 학문 그게 자연의 변화. 자연이 변화하는 거. 그죠?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게 이제 12주 만에 끝내려고 합니다. 지난 학기이고 12주 만에 끝냈습니다. 50분씩 해갖고 끝냈고 늘 첫 시간은 이런 시간으로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2주는 기초 과정에서 이제 조금 자연의 변화한 이런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이 역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오행이라 합니다. 그죠? 그죠? 그 음양오행을 이제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또 다시 이제 중국 과정에 가면 요걸 원리로 삼면 말이 달라져요. 여기서는 뭐 자연을 이야기했으니까 자연은 뭐 나무가 어떻고 불이 어떻고 또 화가 태양이 어떻고 이런 변화잖아요. 하루가 변화하고 음양이 변화하고 오행이 변화하고 이런 건데 거기 가면 변화하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접목시켜 갖고 육친과 또는 육신과 십성이라고 합니다. 10개의 별을. 그것을 또 여기다 또 접목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래 여기 또 12주로 또 흘러간 거죠. 요거만 가지고. 그래 음양오행에 이제 변화한 것은 특징적인 것과 그다음에 이 육신과 십신에 관한 십성에 관한 그 또한 그 각자의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것들은 또 그 나름대로 배우는 거죠. 그다음 또 이제 이 더 고급으로 나가면 이제 또 뭐 용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저는 처음부터 용신 얘기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최고급으로 가면 기초 과정 했는 것과 기초 과정 했는 것 가지고도 사주를 풀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자연에 던져놨을 때 우리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늘 땅 아래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자연 속에서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생각 안 해봤을 뿐이지.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연에 어디에 하늘의 영향도 받고 땅의 영향도 받고 자연들이. 그렇게 이제 그것들의 어떤 변화하는 그 시스템 속에 우리들이 같이 태어나서 우리 인간들은 뭐 생로병사 하는 어떤 변화죠, 변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생로병사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역학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왔다가 갔다. 그죠? 죽었다 살았다. 그게 음양의 변화다는 거죠. 이런 거거든요. 그 이제 음양의 변화하는 걸 우리 인생이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음양이다. 왔다 가더라. 이거 아니잖아요. 엄청 복잡하잖아요. 뭐 요즘 뭐 100년까지 살아야 된다는데 1년 만에만 딱 갚으면 좋겠는데. 그죠? 100년까지 살아야 되니까 더 많은 생각도 해야 되고 그 살아가는 과정에 인연들도 만나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길흉화복에 계속 좋은 것만 옵니까? 안 좋은 게 더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스님들은 뭐 이 땅에 사는 게 뭐 고충이라고 하고 도로 힘들다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러면은 그 삶 속에서 자연 속에서 자연이 변하는 걸 제대로 배워보자는 거죠. 개미가 어떻게 지 먹을 것을 굴러가 가는지 자세히 관찰하듯이. 그죠? 그런 걸 하나하나 이제 배워나가는 게 이제 지금 기초 과정입니다. 기초 과정. 그래서 이제 명리학이라 하면 이 자연이 변화하는 것,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자연에 변화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자연 속에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의 기운과 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연은 어떻게 해서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냐면요. 자연이란 말은 지대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대로 스스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듯이 하늘의 기운이 없고
땅에 어떤 기운이 없어서 서로 상호작용이 없었더라면 어느 생명체 하나가, 어느 나무 하나가, 어느 우리 인간들이 살아나갈 수 있었겠나는 거죠. 태양이 없다면 깜깜할 것이고, 그죠? 있을 수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다면 아무것도 뭔가 변화할 수도 없고, 뭔가 결실을 맺을 수도 없고, 새싹이 피울 수도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변화거든요. 이걸 단순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니까 음양의 변화더라고요. 그래, 낮과 밤의 변화더라고요. 이 역학적으로는. 그래서 이 역학의 가장 그 근본이 되는 주역은 들어보셨죠? 주역이죠. 주역은 누가 완성시켰냐면 공자가 완성시켰습니다. 그죠? 공자. 그 주역은 어떻게 변하고? 주역도 자연의 변화인 거죠. 주역은 음양이 변화한다 해서, 음양. 그 음양이 변하고, 또 음양이 변하고, 또 음양이 변하고. 이쪽에서. 갈라진 거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이거예요. 남자, 여자, 연. 이 음양이 원래는 무죠, 무. 없는 것에서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 그 여성들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자궁. 아주 깨끗한 상태죠. 임신하지 않는 상태. 깨끗한 상태에서 양의 기운이, 이 음의 상태죠. 음에서 양의 기운이 들어가면서 아들이 만들어지고 딸이 만들어지는, 음양이 만들어진 거죠. 그냥 무극에서 결국은 변화해서 음과 양으로 변하더라고요. 이 음양이 또다시 이 음과 또 양이 이렇게 변한 거죠. 음에서 또 음과 양이, 또 양에서 또 음과 양이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거라. 또 변하는 거죠. 또 이렇게. 이게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음양의 변화입니다. 변화 원리. 여기에서 우리 태극에 보셨죠? 근곤이감. 그죠? 하늘, 땅, 물, 불이거든요. 그걸 자연을 갖다 넣은 거예요. 이 우리 명리가 명리는 자연이 여기서는 어떻게 변했어요? 이걸 이제 역학적으로는 무극이라 했거든.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상태. 거기서 그걸 하니까 음양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녀가 결혼해서 양의 기운에 의해서 음양이 아들, 딸이 만들어진 음양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음양이 또 변화하여 더 나은 거죠. 더 나아지니까 하나, 둘, 셋, 넷, 사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또, 그 다음 또 변하면 또 8개, 8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음양이 변화해 나갔다는 거거든요. 명리학에서는 이 음양이 변화해서 사상과 오행을 낳는다. 오행. 말이 달라지죠. 조금 이제 오행을 낳는다. 그래서 그 오행이 뭐가 하면 이제 자연이 순환 변화하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극하면서 그걸 이제 역학적으로 상생상극이라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이치를,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게 명리학입니다. 근데 배워서 그걸 이제 좀 더 정확히 읽어야 되겠죠. 정확히 어떻게 상생과 상극하는 구조로 변화하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배우면은 그러면 어디서 먹노? 배웠어. 그러면 뭐 놈들 뭐 전보듯이 뭐 대나무 꼽아놓고 뭐 부적 써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 이제 귀신 신화를 까먹는 그런 사람,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명리학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학문이죠. 근거 있는 학문입니다. 그런 이제 근거 있는 이 인문학을 우리 생년월일시를 집어내면 개인 것이 돼요. 각각 개인의 인문학이단 말입니다. 나한테 맞는 인문학이에요. 그럼 그 오행을 놓고 볼 때, 아까 조금 전에 오행을 변화한다 그랬는데, 그 자연을 오행으로 축소판으로 만듭니다. 변화하는 것을. 그럼 그 변화한 것을 이제 누군가에는 목과 화의 기운이 많고, 축소시켜 보니까, 누군가에는 금과 수의 기운이 많고, 이럴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뭐 수와 목의 기운이 많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에서는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일 거냐는 거죠. 자. 하나의 씨앗에 의해서 생명입니다. 그죠?
씨앗이 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건 뭔지 몰라요. 거의 죽은 상태는 마찬가지였잖아요. 새싹이 피어나와. 그럼 이건 이제 산 놈이죠. 그죠? 새싹이 피어나오는데, 그럼 야가 새싹이 피어나오고 이 발화할 때 어떤 환경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위 위에 갖다 올리려면 이 새싹이 싹을 피우겠습니까? 사막에 갖다 놓으면 피우겠습니까? 온도와 습도와 이 환경이 맞아야 피운다는 얘기죠. 이게 자연에서 보는 거죠. 어떤 놈은 자잘한 자갈밭에 막 거기서 새싹이 피어나오는 놈도 있고, 어떤 그 중놈도 많으고, 어떤 놈은 이 진짜 이 땅 토질이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놈도 있을 거란 얘기죠. 자연 환경이. 그 놈은 더 좋은 환경에서 쉽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많은 혜택을 보면서. 어떻게 자라? 이래 자라나면서 지가 이 삶으로 계속 이런 삶, 저런 삶 계속 자라나가잖아. 그죠? 우리 인간, 이 자연이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면 야가 커나갈 때, 그죠? 이 환경이 어때야 될까요? 태양이 있어야 될 것이고, 밑에는 어떻습니까?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잖아요. 태양열이 빛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환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환경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계속 자라지 않더라는 얘기지. 어느 시점에서는 그만 자라고 계절이 가을이 되고 하니까 봄에 이 새싹이 봄, 여름에 끝까지 수분을 빨아 올려갖고 저거 누가 물 부어주습니까? 지 스스로. 나무는 물이 여기 있으면 물인 데까지 가지 벌쳐가지고 거기서 물을 끌어 당겨 올린 거죠. 그래서 봄 되면 풀필이 불고 하잖아요. 물 때문에 수분이 많아서. 그 가을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이것들이 무성하게 자랐던 것이 가을 되니까 떨어지죠. 떨어지죠. 가을 되니까. 그죠? 이 기운을 이제 이 역학에서는 이 금의 기운이 있다고 한 거죠. 떨어지는. 이래 떨어지는. 이게 희한하잖아요. 자연이 이렇게 변화한 거예요. 그래 여기 나온 게 이 자체는 뭡니까? 하나의 나무로 생명으로 본 거죠. 이미 접해 보신 분들 알고 이걸 목이라고 한다면, 그죠? 이 하나의 나무가 또 아니면 생명체가 태어나서부터 없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환경에 의해서 목화, 금수가 다 나온 거죠. 이렇게 역학적으로 표현한 게 이게 이렇게 자라났다가 다시 어떻습니까? 겨울에 가을 되니까 열매를 먹고 가을에 다 떨어지죠. 겨울에 떨어지고 나니까 겨울이 온 거죠. 겨울은 뭡니까? 다시 이 씨앗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휴식의 상태로. 그 요걸 자연이 변화한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접목시킨 거예요. 한 사람이 선생님 만약에 태어났는데 생년월일을 던져가 역학적으로 내가 누군가 보니까 수와 목이 많아. 예죠. 가정 목이 많아. 수목만 많으면 어떨까요? 그냥 태어나서 끝. 더 자라나야 되는 이 화의 기운도 없고 태양의 기운도 없는 거 이 자연에서 내가 자연으로 던져난 상태니까 물은 있고 여기서 이 씨앗이 있는데 씨앗에서 발화하고 새싹이 피어났어. 그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생로병사하는 과정에서 내 인생에 뭔가 가치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내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새로운 자식을 놓을 수 있는 내가 후대를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가을이 없으면 내가 자식을 남기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자연적 순환하는 거잖아요. 이 구조가 이런 거죠. 이게 정상인데 이게 안 된 거죠. 수목만 있고 있으면. 그럼 결국은 이 수목 이제 역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상태에서 자연에서 필요한 거는 이 나무가
더 자라고 하려면 이 하늘에 태양이 열을 받아야 돼요. 빛을. 그러면서 더 자라나는 거죠. 그럼 또 어느 시점에 또 그만 자라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계속 무한 성장하진 않잖아요. 자연의 것들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딱 스톱. 그 스톱시키는 기운을 우리 역학적으로는 토라고 합니다. 토의 기운이다. 근데 우리 대개는 토는 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토의 기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떨까요? 계속 돌격 앞으로 직진만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래 이거에 의해서 그죠? 이거에 의해서 계속 태어나서 자라던 환경이 다시 생각하고 그 인생에 이 인생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만들어요? 야 때문에, 이 기운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건 이제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선생님 만약에 다 했어. 역학적으로 뭐 이 목도 있고 수도 있고 목도 있고 화도 있고 뭐 토도 있고 뭐 다 했어. 금이 없어. 그러면 내 인생에 뭔가를 뭐 결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연에서는 뭡니까? 이 결실이잖아. 그죠? 결실을. 이렇게. 그 자연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그죠? 자연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또 여기다 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로도 그 오행을 다 이래 배정해 놨어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다면 이 자연 환경을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을 없는 얼어 있는 이 상태, 그죠? 이게 뭔지 모르는 깜깜한 상태, 그 씨앗 안에 뭐가 들은 뭔지 모르는 상태를 수라고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생명에서 발에 살아서 움직이는 상태가 목의 상태라고 한 거고요. 그죠? 이걸 더 자라게 해주는 에너지, 빛을 화라고 표현한 거예요, 각적으로. 이 자연을.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자라지 못하게 해주는 기운, 또는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지지 기반이 되는 땅을 뜻하겠죠, 자연에서는. 이제 그러한 기운을 토라고 해놔놓고. 또 이제 이 결실, 이 금의 기운은 자라나는 계속 어떤 기운을 화에 의해서 이 목이 자라나는 기운을 이 거꾸로 결실을 맺게 해주는 그러한 에너지를 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물이 많아. 그죠? 쉽게 자연에서 물이 나무가 물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태양에 의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잘 자라고 만약에 금이 하나만 없다면 끝이고 그 상태로 끝이라는 얘기죠. 야 옆에 풀이 하나 더 자랄 수도 없고 나무는 숲을 이루고 나가야 되는데 이 자랄 수도 없고 뭔가 이 나무에 대한 이 생이 끝나는 거죠. 결과가 없죠. 우리 사람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뭔가 결과를 없이 자식도 없이 바로 죽음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태양이 이것만 사주명을 열어보니까 화만 가득했어. 그럼 어떻습니까? 불만 많아. 빛남 많아. 그죠? 밝음, 밝잖아. 어두움. 어떤 이러한 관계들, 자연에서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변화하는 걸 여러 각도로 이 학자들이 자꾸 이 조명을 해서 이 기술을 해놓은 것들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건데, 이걸 그러면 우리 인간들한테는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철학 안에도 많이 가고 합니다. 가보면 내가 누군데, 내가 목인데, 이런 얘기들 해요. 내가 순대, 또는 내가 환대. 그런데 어떤 기운이 뭐가 없어가지고, 그래, 뭐, 금이 없어가지고, 금이 없으니, 뭐, 금은 쇠를 쓰니까 이 쇠, 뭐, 반지 목걸이 하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하루하루 이제 우리가 공부해보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실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써먹느냐는 것은, 자, 만약에
이 에너지는 뭐라 했으면 쇠금자로 썼지만 이 에너지는 마무리하는 내주. 그죠? 또 이 결과를 맺어주는, 또 이 단순한 쇠에서 기운을 얻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 1년의 계절적으로 보면 가을에 해당되거든요. 결실이 있는 시기가 가을이 계절이. 가을은 어떤 환경이냐는 거죠. 서잔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도. 하루로 친다면 저녁이잖아요. 집으로 귀가해야 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이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자연에서 이야기하는데, 철학관에 가면 이거 하고 뭐 하라고 이러는데, 이 에너지는 그 사람한테서는 어떠한 금의 에너지라 하더라도, 금의 에너지면 누구한테는 이 사람이 이 정리정돈하는 에너지. 이제 또 이 정리 마무리하는 게 뭡니까? 정리정돈하는 에너지. 마무리. 그죠? 마무리 잘하는 정리정돈. 그럼 이걸 우리 인간들이 어디에 써야 되나? 뭐 반지하고 팔찌하고 이래 쓰는 게 아니고, 이 금의 기운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저녁에 일기만 써도 이게 뭡니까? 돌아본 거거든. 내를 수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생로병사로 따지자면 이미 그 다음 단계는 죽음으로 가야 돼. 병든 상태거든요. 그건 내 인생을 돌아보고 뭔가 결과를 내놔야 되는 상태라. 결과에, 금기가 많은 사람은 결과에 중시한 사람들이고, 경기가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결과가 목표로 안 오. 과정이 중요하지. 내가 누구냐가 이제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내가 화가 많아. 그럼 내가 화라? 그 사람은 밝으니까 속임이 없이 투명하겠구나. 밝겠네. 성격도 밝겠네. 이런 거예요. 수라면, 화의 반대는 수는 컴컴하네. 그 사람은 속이 컴컴하네. 감춰서 속에서가 아니라 안 가는 거지 뭐. 그냥 누가 내 속을 몰라요. 그런 사람은. 그러한 성향을 자연에서 볼 때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보면 99% 맞습니다. 틀리는 것도 못 가르치죠. 그러면 이제 내가 위에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면 더 좋은 이 명이 더 좋아질까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부족한 걸 원인 분석이 되잖아요. 내가 다 갖춰져 있는데, 그죠? 화가 없어. 그럼 이 나무나 이 생명체는,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없으면 이 사람이 밝지 않잖아. 밝은 곳에 못 나가 있잖아요. 밝은 곳에 못 나가면 뭐 남들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어두운 데만 있으니까. 밝은 곳에 나가야, 저 사람이, 그게 이제 이 명예라는, 명예가 빛이 날 것이고, 내 이름이 남들한테 알려질 것이고, 그럼 나는 왜 살아야 된다? 알려지도록 살아야 내 인생, 내 삶이 성화될 거 아니에요. 성공한 삶으로. 이렇게 이제 누군가한테는 화의 삶으로 살아야 그 명이, 그죠? 내가 태어난 이미 생년월일은 정해졌잖아요. 그거는 바뀔 수 없잖아요. 뭐 나이 실적 속에 갖고 그게 지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는 바뀔 수 없지만은 내가 노력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거죠. 나중에 이 화가 우리 인간관계에서 또 어떤 관계든지 내 스승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럼 나는 누군가와 더 친하게 지내고 누군가는 또 멀어져야 되고 이런 관계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명리학이란 자연에 변화하는 그 틀을 정확히 이해하면, 그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우리 인간 삶에, 우리 인생에 접목시키면 그 정해진 명에 훨씬 더 보람되고 훨씬 더 품격을, 위상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바로 명리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인사도 하고 뭐 일하는 게 이랬는데,
제가 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명탁을 이미 접하셨으니까 하루에 1시간입니다. 50분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시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도 콩나물 시루는 계속 자랍니다. 물을 계속 부어도 그죠? 콩나물의 시루 안에 콩나물은 계속 자란다는 것은 그게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